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세상에 네가 메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봐. Still full of running and his Götze! It's Mario Götze! It's Super Mario! He may just have won the World Cup for Germany! Angela Merkel joins in the celebrations. That looks like gold dust for the Germans. 22살의 나이에 마리오 괴체는 이미 독일에서 가능한 모든 트로피를 차지했고 현역 월드컵 우승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축구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뛰어난 젊은 재능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의 골을 넣은 이후로 이 황금 소년의 커리어는 가차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팬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던 이 선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마리오 괴체 본인이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현대 축구 역사에는 눈부신 미래가 예상되던 젊은 재능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괴체의 이야기는 그러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나라에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그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는 마리오가 도르트문트의 첫 번째 팀으로 합류하기 훨씬 이전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래 선수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고 그래서 주로 첫 번째 팀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젊은 선수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워낙 커서 구단은 한동안 이 유망한 재능과의 인터뷰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정도의 관심은 청소년 축구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는 그때 이미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지만 그는 정말 재능이 넘쳤습니다. 16살에 19세 이하 유소년 유럽 챔피언십 결승에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도르트문트에서 최고의 선수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괴체는 17세 이하 유소년 유럽 챔피언십에서 최고의 선수로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 해 그는 다시 18세 이하 연령대에서 최고의 독일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주전팀에서의 그의 데뷔는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19세 이하 팀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마리오는 아직 그 리그에 적합한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가 그 리그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의 나이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에서 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저는 경기를 모두 지켜봤고 경기 후에는 그가 몇 살에 분데스리가에서 뛸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선수들이 모두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오는 2900년 11월 21일 17살의 나이에 도르트문트에서 데뷔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바로 주전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르겐 클롭 감독의 기여도 중요합니다. 그는 빠르게 마리오에게 필드에서의 역할을 찾아주었고 그가 미드필드로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클롭이 바로 괴체를 세상에 소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괴체의 업적을 결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과 선수는 서로를 찾은 셈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주르겐 클롭 감독 밑에서 첫 번째 팀 경기를 치르고 학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미디어가 축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독일 전역은 재능 있는 도르트문트의 소년과 그 세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에게 어떤 위대한 커리어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오는 18살의 나이에 독일 챔피언이 되었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주요 신인으로 떠오르며 국가대표팀에서 데뷔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 도르트문트는 다시 최고가 되어 컵을 차지했고 그 미드필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젊은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흥분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17세 이하 유럽 챔피언십, 17세 이하 월드컵, 주르겐 클롭 감독 밑에서 1군에 합류하고 첫 프로 경기를 뛰었어요. 18살에 이미 국가대표로 뛰었고
있었고 우리는 독일 챔피언이 되었고 그 후에는 컵도 우승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경기를 뛰었고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일이나 그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시점부터 괴체에 대한 이야기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보였고 상과 명성, 기록적인 계약들이 따랐습니다. 마리오의 얼굴은 전국의 광고판에 올라갔고 클럽은 그의 주요 스타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자국의 유망 선수를 모든 면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의 관심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는 그를 인터뷰 요청으로부터 조금 보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에 모든 내부 요청과 해외 요청의 약 165%가 그의 이익을 위해 거절되었습니다. 괴체는 독일 축구 역사상 기록적인 계약을 나이키와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괴체는 그 기간 동안 2,500만 유로 이상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독일 축구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19살이 된 마리오는 자신을 진정한 스타라고 여길 만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언론은 그 미드필드 선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키워갔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배워야 했어요. 학교 때는 용돈을 받았지만 그 후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 구행 도베이션 번 보이선견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도르트문트에서 레스토랑에 가면 그들이 물론입니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금 바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 시점에서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고 모든 속도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Вот он, Марио Гётце. Если все будет так же, Марио Гётце получит золотой мяч. 이 시기에 바이에른 미네는 모든 힘을 다해 챔피언십 내에서 선두 자리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주요 인재가 그들 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괴체가 바이에른과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정보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몇 주 전에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도르트문트 전체에 강력한 감정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마리오가 자신의 축구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르겐 클로프는 낙담해 있었습니다. 클럽에서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선수는 보호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팬들은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들을 배신했으며 그 사랑이 상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몸을 풀고 싶었지만 팬들 때문에 복도에서 몸을 푸는 게 좋겠다고 미리 경고를 받았다. 보통 나는 남쪽 관중석에서 몸을 풀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확실히 느껴졌다.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내게 적대적일 때 그들의 증오를 선수에게 쏟아내고 싶어 한다는 차이가. 선수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보루시아의 리더십은 일종의 순간적인 폭발이었고 바이에른은 매년 국제 무대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안정적인 클럽이었다. 게다가 그 당시 팀을 이끌던 감독은 과르디올라였고 그런 강력한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자극이 되었다. 경기가 잘 되면 모두가 행복하다. 마리오 괴체는 경기를 이겨다. 그러나 경기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된 일이거나 아직 젊고 혼란스러운 선수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띄는 이적 이후 이 모든 것이 즉시 사라졌다. 그때부터 그는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면 평균적인 경기력은 나쁜 것으로 간주되고 좋은 경기도 충분히 좋은 것이 아니었다. 결과가 뛰어날 때만 모든 것이 괜찮았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때는 너무 이르렀다. 새 클럽에서 첫 시즌 동안 그는 45번의 경기에서 뛰었고 도르트문트에서의 최고의 시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더 큰 성과를 기대했다. 바이에른에서 그는 다른 많은 스타들과 함께 하나의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과르디올라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데 집중했고 클로비 선수 육성을 위해 해왔던 일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결과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수준은 더욱 심해지고 미넨 바이에른에서는 네가 아직 선수로서 발전 중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바이에른에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언론은 점차 그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압박은 미드필더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2414년 월드컵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4번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그는 단 85분만을 뛰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결승골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마리오는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이제 기대감은 훨씬 더 커졌다.
이 순간부터 월드컵 우승은 자동적으로 괴체라는 이름과 연관되었다. 황금소년은 자신의 나라에 월드컵을 선물했다. 기대의 기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이제 그의 작은 실수도 비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압박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리오는 시즌 후반기에 현저히 더 나빠졌다. 언론은 그를 스스로 때로는 약간 인위적으로 하늘로 끌어올린 후 그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리오는 체력을 소진할 정도로 훈련했지만 결과는 점점 나빠졌다. 미드필더는 체중이 늘기 시작했으며 이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넨에 갈 때마다 그는 집에 있었고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쉬지 않았다. 훈련을 마친 후 집에 와서 또 훈련을 계속했다. 문제는 저절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문제는 미넨에서 나타났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괴체의 경기력은 떨어졌고 부상 문제도 생겼습니다. 선수 본인과 훈련 중 그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잘못되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발견하고 진단을 확정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5-2016 시즌 23살이 된 괴체는 이미 교체 선수로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을 구하기 위해 도르트문트 출신의 고향 클럽이 나섰고 팬들은 말 그대로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은 점점 더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의 부상을 치료할 새도 없이 바로 또 다른 부상을 입었습니다. 몸이 더 이상 과중한 부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괴체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팀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강한 욕망은 유로 대회 직후 바로 드러난 탈진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히 대사 장애라고 불리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극한 상태에 이른 몸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부신의 호르몬 균형이 대사를 방해합니다. 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끄고 에너지 손실을 피하려 합니다. 언론은 젊은 선수의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채로 계속해서 프로스포츠를 이어갈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순간은 유명 인사들이 그 선수를 비판하던 말을 취소하고 하나둘씩 마리오에게 사과한 때였습니다. 치료에는 6달 이상이 걸렸고 그 후 회복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괴체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결국 경기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로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결승에서의 그 골과만 연관지었습니다. 나는 언론이 다시 리오에서의 경기 어시스트 그리고 내 골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 경기가 끝난 후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지. 그 리오에서의 순간은 내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어. 그 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나는 매일 그 결정적인 골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남았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마리오는 병 후 보루시아에서 새해를 보냈지만 어느 감독과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잦은 부상은 최적의 컨디션을 찾는 데 방해가 되었고 높은 연봉은 더 이상 그 선수의 수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여름 그는 팀이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게 어떤 수준이죠? 월드컵 결승에서의 골. 맞아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닥터나드 그보다 몇 단계 낮은 다른 많은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우면 그 이하의 것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이에도 무엇인가가 있지만 항상 그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이룬 걸까요? 왜냐하면 축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재능, 그의 경력은 아직도 이어질 수 있고 아직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020년 여름 그는 자유계약 선수로 보루시아를 떠났습니다. 팀 감독인 루시엥 파브르가 인정했듯이 보루시아의 전술은 마리오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괴체는 네덜란드 클럽 PSV와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그는 아인트라우트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Не буду опережать события, возможно, это золотой гол золотого мальчика немецкого футбола.